정청래 이 대표의 연임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뭐 약이냐 독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태도를 보면 정청래 대표 연임만큼은 상당히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 같죠? 그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꽤 오래됐죠, 이 역사가. 예.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내 세력 구도랑 상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력은 그 이른바 문조털레어가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예. 지난번에 이제 공천학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당을 잠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조털레어에 있는 정통 이른바 민주당 세력,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A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손님이라고 생각하거든. 너 인비가 맞췄지? 그럼 지나가. 그다음에 이 당은 우리가 접수해야 될 거야. 예. 이게 이제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이게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일단은 정청래가 90도 인사를 했잖아요. 막 부딪히다가. 그건 나름대로는 뭐 영리한 판단을 한 겁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또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이게 별로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른바 친명그룹.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 친명그룹은 이권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말이 맞긴 맞거든. A그룹이 전통 세력이고 전통적인 세력이고 예. B그룹이 이제 이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조털레어 이름 붙여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세력들이 이제 어떤 작전을 썼냐면은 정청래 대 이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맞서고 있다. 이래가지고 국정이 운영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표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 정청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뒤집어 씌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아직 구별을 잘 못해요. 아니 그거 다 같이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왜 싸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예. 뭐야 선택해 양당 간에. 대통령이야 아니면 당대표야. 대통령이야 당대표야. 그럼 대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나 다 대통령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그 프레임인데 이게 불행하게도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조털레어 프레임이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정청래가 지금 말려든 상황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또 말실수도 좀 했죠. 정권은 짧다 뭐 이런 예. 식의. 이게 이제 저쪽의 심기를 또 건드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정청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 정청래라는 저들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놔야 되냐면은 김민석 대 정청래로 바꿔놔야 된다. 나랑은 대통령이랑 한 몸이다. 예. 아니 민주당의 그 반명이 어딨어? 다 친명이지. 친총도 친명이고 반총도 친명이야. 우린 다 친명이야. 이러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대립구도는 바로 뭐냐? 그 B그룹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상관없이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는 놈들인데 그 B그룹이고 예. 그 B그룹이 누굴 내세웠느냐? 김민석을 내세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김민석 대 정청래의 프레임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한참 갈등을 하다가 갑자기 폴더 인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월드 클래스 대통령이라고 막 공치사도 이렇게 늘어놓는 겁니다. 민주당에 친청밖에 없다. 친명밖에 없다. 나도 친명이다. 친청도 친명이고 반청도 친명이다. 모두 친명이다. 예. 그럼 뭐냐?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저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이권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싸움을 건다는 거죠. 당을 분열시키고 문조털레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멸칭. 그게 바로 김민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대로 옹호하려면 또는 제대로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나야말로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개혁을 완성시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친청, 친명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양쪽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관여층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이권으로 얽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는 거고 보통의 지지자들은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그냥 대통령도 잘 나가고 당대표도 잘했으면 좋겠고 둘이 사이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상태거든요. 예. 이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로우키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 씨가 폈던 그 ABC론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A그룹. 이게 바로 민주당의 적통이가 옛날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이게 민주당의 적통이고 민주화 세력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B그룹이죠. 덮어져. 대통령을 이용해 가지고 갑자기 뉴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올드로 몰아버리고 자기들이 뉴 이재명이라고 이걸 자처하면서 자기들이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C그룹들아 정신 차려라. 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권력 싸움이 벌어진 거고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탐욕이지 이른바 그 B그룹의 탐욕과 예. 음. 자신의 이제 안보가 필요하잖아요. 자신의 안위. 이거를 이제 맞바꾸는 겁니다.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당권을 장악해서 그 다음에 자기 말 잘 듣는 당 대표를 세워놓고 예. 그 사람을 알고 이제 공소 취소를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후계까지 물려줌으로써 자기가 퇴임 후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짜는 거 이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B그룹하고 대통령의 이야기가 좀 맞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 교수님 바로 보안수사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건 폐지에 찬성하면 1번을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수사건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뭐 90도 폴더 인사도 하고 월드 클래스도 하고 이렇게 찬사를 정말 쏟아내다가도 검찰 관련해서는 티끌마저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교수님.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검찰 보안 수사권마저 없애게 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다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국민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분노, 국민들의 분노, 좌절 이게 쌓이고 그 원망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정부를 향한다는 걸 압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알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구호로는 활용해 먹었거든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 정치적 구호를 넘어가지 이게 정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굉장한 부작용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고 그게 이제 이미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면 이게 아마 이 정권 최대의 실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안수사권만은 남기자.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남기자라는 거고 반면에 정청래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얘는 지금 국정에 책임을 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가 당권을 다시 잡는 거고 그걸로 공천권을 잡는 거고 그걸 그 공천권을 잡아서 그걸 뭐예요? 대권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 필요하다면 자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현직 대통령하고 거래를 둘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막 못 먹어도 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나 그 칼날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다. 이걸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괄호치고 이제 뭐가 들어가냐? 이게 사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이걸 놔두면은 나중에 검찰 보안 수사권을 놔두면 얘들이 이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당신한테도 칼날을 들이댈 거야.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은 이제 규합하게 나선 거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민들 일반적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믿죠. 예. 폐지가 아니라 보안수사권 유지를 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반이 유지해야 된다거든요. 근데 폐지해야 된다. 그 의견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게 7대3, 8대2로 완전 폐지 그러니까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어차피 당대표 선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시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코 내에서는 70% 또는 80%의 다수 의견이 바로 이거거든요.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8일 날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19일 날 순방 결과 브리핑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 차원의 수기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수기가 필요하다. 예. 다시 말하면 당에서 한번 더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듣고도 정청래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린 겁니다. 아니다. 완전 폐지다. 결국은 강성 지지층을 향해 가지고 신명성 경쟁에 나선 겁니다. 예. 자, 누구 지지할래? 너희들 뭐 원해? 검찰 완전히 검찰개혁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원해? 검찰 지금 다 죽여놨는데 또다시 산소 호흡기 달아줄 거야? 아니지. 예. 그럼 누구 찍어야 돼? 날 찍어야 돼. 이게 이제 정청래의 작전이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맞붙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중요한 보안 수사권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다 내려놓을 수는 없다고 한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폐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기할 수는 있다. 약간 대통령의 뜻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수기는 해봐야 된다. 좀
신중하게 검토는 해봐야 된다. 이건 뭐 이러겠다는 겁니까? 교수님 저러겠다는 겁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보안수사관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냐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구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말도 맞고요. 정청래 예. 말도 맞아요. 이거. 그럼 지지층들이 볼 때는 헷갈리지. 이게 뭐야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민석이 굉장히 처지가 곤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대통령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렇죠. 예. 대통령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면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누가 또 뽑아줘야 됩니까? 당원들이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당원들의 다수의 의견을 또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강성 당원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둘 다 옳아요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한마디로 지금 세력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정청래가 완전히 핀치에 몰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온갖 스피커들이 다 정청래를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핀치에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정청래가 핀치에 몰려 있다라면 김민석은 확실하게 그 길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봐라, 대통령 뜻이 맞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 간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반대파가 많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들 눈치도 봐야지 자기가 당대표로 선출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자기가 정청래보다 뭐 2배 이상 높게 나와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근데 실제로 또 투표하는 층은 또 다르거든요. 거기서는 아직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잖아요. 이러면 예. 안 됩니다. 양당 간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돼. 돌파를 해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보안색 완전 폐지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네, 완전 폐지해야지만 뭐 수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누구 지지하겠어요? 사람들은 분명하거든요. 선명하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김민석이 볼 때는, 내가 볼 땐 김민석의 패착이고, 아이고.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확실하게 대통령을 얻고 가려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가고 그렇게 나가서 정면으로 돌파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 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만큼 이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건 분명하게 보안수사권 폐지 쪽일 수도 있다라는 여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 일요일 날 인사가 났는데 이 사람을 둘러싸고 지금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시끄러워질 것을 예상 못했을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을 떡하니 임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교수님? 나름대로 국가를 통치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검찰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개혁안을 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엉망진창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면 당사자인 검찰과 그다음에 또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고루 말을 들어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짜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완전 악마 집단, 사탄의 집단 이렇게 해놓고서 나머지 검찰을 전혀 모르는, 수사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지고 얼기설기 짜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중수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검찰 출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검찰 나오면 그냥 와궁왕 짖는 조건 반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지저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중도 실용이다. 지금 필요한 사람 갖다 써야지. 그 사람 출신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 사람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인사다. 예. 그다음에 검찰 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였고 실제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하기 직전에 또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여권 지지층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합리적인, 이 사람들은 검찰 개혁을 제도 개혁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선하게 아마겟돈의 결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크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음모론까지 나와요. 결국은 한찬식
한찬식인가? 한찬식 임명을 통해 가지고 검찰 보안 수사권 유지를 대가로 공소 취소를 얻어내려는 것 아니냐. 아, 대통령이 왜 자꾸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여태까지 검찰개혁 맨날 얘기하고 그거로 당선까지 된 그 사람인데 예. 그 다음에 딱 보면 지들의 논리로 말하면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인데. 근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뭔가 있어. 그치? 그럼 그게 뭘까? 공소 취소네. 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공소 취소를 놓고 검찰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네. 예. 이렇게 짜는 겁니다. 김어준 방송에 나왔던 그 공소 취소 거래설 바로 그 내용이네. 바로 그 얘기죠. 그렇게 가는 거고 이걸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뭐를 시비가 오냐면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했던 그 예. 전력을 갖다 문제 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깜빵 갔잖아요. 그 밖에도 송인배, 신민숙 그 비서관들도 기소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당연히 기소 당할 만하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블랙리스트 했으니까요. 그렇죠. 법원에서 유죄도 입증이 됐고 유죄도 확정이 됐고 이 사람들은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검찰은 나쁜 놈이고 이건 순결한 피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놈들을 왜 쓰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있었잖아요. 옛날에 출국할 때 예. 출국 금지 신청을 했더니 그걸 갖다 거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법리상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출국 금지 시킬 명분은 없거든. 근거도 없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냥 마구 때린 거라는 거지. 예. 아까 국민정서법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문제인데 이걸 걸고 봐라 반개혁적인 인사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시키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민주당 내 이 강성들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조국혁신당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왔잖아요.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이게 정청래가 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뺐냐면 인사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건드리진 않지만 예. 그건 아니다. 왜 자꾸 검사를 되살려주느냐. 왜 자꾸 검사할 사람들을 쓰느냐. 근데 보안 수사권을 왜 유지시켜 주느냐 이러는 거고. 예. 그다음 다른 한편으로서 이제 딴지류, 김어준류가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 건가? 폭격을 가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자기 공소 취소를 해가지고 검찰하고는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쪽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공소 취소는 세컨더리한 거예요. 공소 취소 반대하지 않아요. 또 자기들도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말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의 공소 취소가 아니라 검찰이에요. 검찰 때려잡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정서가 그래요. 그게 1순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소 취소는 세컨더리인데 이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세컨더리가 1순위를 잡아먹어. 이건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고민정 의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 줘야 한다. 하나만 한 얘기죠. 그럼 뭐 이래라는 건지 저래라는 그러니까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혼란상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제 중도 실용 대 진보 결집. 그러니까 이재명은 중도 실용, 그 다음에 정청래는 진보 결집, 그 다음에 이재명은 보안 수사권 유지, 그 다음에 정청래는 폐지.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공유하는 것 말이야. 공소 취소. 이건 추진한다는 거 동의하거든요. 근데 순위가 달라. 이재명은 이게 1순위고, 쟤네들한테는 2순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인지 고민정 의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엔 안철수 의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청래가 연임하게 된다면은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청래가 연임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공소 취소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의 전망은 정청래 연임되면 이재명 끝난다. 이재명 아주 힘들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교수님. 그건 맞아요. 일단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거든. 옛날에 그 박찬대 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대통령 심기가 뭔지는 알았잖아요. 명픽은 박찬대다라는 거 알았거든. 근데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슬쩍슬쩍 그 뜻을 피력을 했거든. 그런데 정청래가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좀 위험할 정도로 개입을 좀 하고 당무 개입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당 대표가 그냥 뭐 당권 뭡니까
권력은 짧다, 뭐 당권은 정권은 짧다, 짧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갈등을 벌이는 걸 갖다 지켜봤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정청래가 딱 됐다? 대통령 명이 안 선다는 얘기잖아요. 입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레임덕으로 딱 가는 거고 사람들 누구한테 줄 서겠어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정청래한테 가서 줄 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레임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안철수가 막 정청래를 응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청래는 국민의힘의 전략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청래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정청래가 되기만 하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난다. 왜? 일단은 대통령은 뭐 레임덕에 빠지고, 그다음에 정청래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니까 마구마구 폭주하다가 어차피 자멸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장동혁은 또 민주당의 전략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장동혁이 당권 잃을까봐 막 걱정하고 있거든. 민주당이 당권을 잃어버리면 이제 한동훈 들어오고 뭐 오세훈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자기들 진짜 고생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거꾸로 정청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응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국힘 지지자들은 연임하세요. 당선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장동혁 당권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러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청래가 연임을 하게 될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공소 취소는 그냥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드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완벽하게 정청래가 딱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재명의 목줄을 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이제 카드로 쓰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 되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반발이 너무 심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문조 틀레이오를 막을 방법이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내가 볼 때는 막을 방법은 없어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경선에 나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이게 일단 그 정청래가 나가잖아요. 예. 그럼 누가 이기든 간에 타격은 불가피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에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경선 과정에 가면 이제 대판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분열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나중에 선거 후에도 큰 후유증을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간에 그 나머지 층은 뭐가 돼요? 안티로 확 돌아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대통령이 힘으로 눌러가지고 정청래를 갖다 주저앉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정청래를 지지했던 게 실제로 제일 강성이거든요. 강성 지지층들이 어디로 들어서면 안티로 딱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한 30%, 20%, 30%다 하더라도 전체 당원 중에 걔들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지지 기반이 확 약화가 돼요. 벌써 지금 40%대인데 거기서 더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원했던 거냐면은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좀 안 나와주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읍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청래에서는 이번에 물러나면 자기한테 기회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기든 간에 그 내상은 엄청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